따뜻한 온, 모두의 온,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온마을 데이트. 안녕하세요. 온마을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행복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달달한 그녀 정원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오늘 멋진 분 형각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에는요, 우리 형각 스님 모시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살면서 고민이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온마을 라디오 사연함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실명 아니어도 괜찮아요. 온마을 데이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나 그렇듯 온마을 데이트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온마을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인 것도 아시죠? 네, 노래 듣고 와서 형각 스님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내 눈에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왔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저희 그 복지관 관장님께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추억의 달고나를 주셨어요. 아마 이 달고나가 요즘 드라마 때문에 되게 많이 한동안 안 보이다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보세요, 스님?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네, 좀 챙겨서 네. 전편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보려고 합니다. 요즘 예. 요 근간에 그러니까 뭐 아직 그 요즘 핫하게 나오는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이 막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 아주 단시간에.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유행이 되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나 봤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전통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요 이렇게 달고나. 달고나를 이렇게 뽑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희가 골목에서 주로 하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있고 물론 뭐 줄다리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스님 유년 시절에 골목에서 하던 놀이 뭐 있어요? 자란 동네에서는 특히 남자 아이들이 많이 하던 것은 네. 비석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네. 적당한 거리에 금을 그어놓고 네. 거기에다 납작한 돌을 각자 자기 돌을 주어서 네. 공격하는 쪽과 네. 수비하는 쪽을 나누어서 네. 수비하는 쪽이 세워놓으면 네. 공격하는 쪽에서 틀리지 않고 네. 머리에서부터 발을까지 이용을 하면서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전신 운동하는 데 도움이 돼. 깨금발 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발 사이에 끼어서 뛰어가는 것도 있고 네. 머리에 이고 가서 또 내려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네요. 기술이 굉장히 요하는 거죠. 뭐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균형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슬치기 뭐 구슬치기 이런 게 있는데 네. 나누어서 보면 네. 비용을 들여서 하는 종류와 그때 쓰고 버리는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들은 네. 집중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놓고 가. 어머니가 밥 먹어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후에 돈을 주고 파는 것 네. 딱지를 접어서 하던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네. 사는 딱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구슬 같은 건 또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집착이 생기는 거죠. 네. 철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네. 우리가 집착 없이 산다는 것. 네. 그 시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한번 고찰해 보면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예. 그러니까 여자아이들하고 남자 요즘은 뭐 남녀 요즘 공기도요 남자아이들이 더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공기는 여자아이들의 그냥 전유물처럼 했고 또 그 구슬치기는 남자아이들이 그 구슬을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사촌들이 저희 집에서 그 구슬을 보물처럼 예. 구슬을 따오면 그걸 꼭 숨겨놔요. 어디에다 막 보이는 데 놓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구슬 주머니가 아주 이만큼씩 그리고 보면 뭐 깨진 구슬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구슬치기 많이 해보셨어요? 구슬치기를 하면서부터 네. 이제 부의 어떤 예속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빈부의 차이가 이제 구슬놀이에서 그게 그 당시 아이들에게도 종속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네.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부리는 거죠. 보면. 내 가방 들고 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대기라든지 네네. 뭐 돌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걸 어디서나 구하니까 그런 관계가 그렇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편중되고 또 네.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인간의 탐욕을 만들어내고 교만을 만들어내는데 놀이도 그 놀이도 그런 것이었지 않나. 이제 몸으로 하는 놀이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말타기라든지 네. 이런 거는 도구가 필요 없이 몸으로 하던 것들이 그렇죠. 네. 나누고. 근데 이제 고무줄 놀이라든지 네. 지금 공기도 돌멩이를 주워 하던 것과 네. 또 공기를 따로 이렇게 돈 파는 주고 것이 사서 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린 시절 어른이든 간에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연계된 것이고 그 욕망은 결국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빈부의 격차는 인간을 종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도 그렇지 않은 놀이를 권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맞아요. 했다는 걸 자각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네. 그것이 만들어낸 환경은 그렇게 만들어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 힘센 아이가 생기고 또 거의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가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비석치기는 그냥 뭐 돌멩이 납작한 거 주워다가 쌓아놓고 했던 거니까 정말 밥 먹어라 이러면 얼른 놓고 그냥 달려갔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사촌 오빠들도 보면 구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걸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집에서 나갈 때는 이만큼을 들고 막 나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 놀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구슬도 보면 네. 종류가 있어서 이제 유리 구슬이 있었고요. 네. 나중에 조금 지나가면 그보다 센 게 나와요. 그게 쇠구슬이에요. 보면. 그래서 유리 구슬로는 쇠구슬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쇠구슬은 그만큼 또 비싸요. 그러니까 쇠구슬을 따먹은 아이들은 더 센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 놀이 속에서도 이런 게 숨겨져 있다는 건 사실은 저희는 그냥 단순히 놀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또 것들이 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 제가요 그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해서 면장이 그 행정구역의 면장님, 그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얘기했어. 아유 저기 면석이라도 해야지. 그 옛날에 저희 뭐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백수가 훨씬 넘으셨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하신 그때 그 면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서 좀 찾아봤더니 논어에 나오는 면면장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면면장은 이렇게 담벼락을 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이 내보이지 않는 상황을 그 면한다. 이런 데서 그 면면장 하다 이제 면장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사이의 사람 사이의 담은 왜 쌓이는 거예요? 우선 그 단어를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고전에서 보면 네. 이제 면이라는 것은 얼굴 면자인데 마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가 안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은 막혀 있는 담장을 이제 마주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서 앞이 안 보인다. 막막한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또 아라의 면장을 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새로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지만 행정권에서 일반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높은 사람이 면장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서장이라 했지만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유지거든요. 기관장님. 예. 군대 지위를 오르려고 하면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했겠죠. 네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네. 물론 우리가 물질적 장벽, 담 밑에 서보면 담 밖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고 답답할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만이 장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장벽이라고 흔히 얘기할 때 네. 그런 유행가가 있어. 웃고 있어도 뭐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네. 보고 싶고 아, 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화가 났을 때 심리가 굉장히 무겁든 무게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오늘처럼 날이 맑은 저 하늘의 새털구름처럼 마음이 가벼웠을 때는 스스로 느낄 때 그 무게가 가볍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네. 형체가 없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무겁다 가볍다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걱정이 많거나 네. 분노가 쌓였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그것이 장벽이 되어서 그 너머가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너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네.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있지만 네. 불교에서 보면 시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마음의 눈은 어떤 물질적 장벽이나 뭐 분노라든지 이런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눈을 갖도록 네. 노력하는 것. 그러면 장벽 넘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아주 신문에 많이 떠도는 것이 화천대유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보면 매일 뭐 신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주역의 13번째 괴사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한 건 그 주역의 괴사를 많은 뭐 주자도 설명하고 정자도 설명을 하고 뭐 많은 수많은 철학자 동양 철학자들이 주석서를 아마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화라는 것은 이제 불이라는 것인데 태양과 같은 것은 밝게 비추는 것이 높이 떠 있으니 네.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높이 올라 높은 곳에서 비출수록 널리 퍼지는 거예요, 빛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천하를 비추니까 그 천하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대유라 그런 것은 내가 크게 소유했다는 것인데 높은 곳에서 천하를 다 비추니까 비추는 곳마다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이죠. 보면 다 내 것이었으면 이 땅이 다 내 것이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정생활하는 분들 특히 아마 다툼 중에는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것도 있지만 부부간의 다툼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네. 그랬을 때 조금 내 마음을 조금 높은 곳에 걸어두는 것. 그 낮은 곳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네. 조금 상대보다 내 마음을 한 단계 높은 곳에 걸어두고 보는 것.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벽을 느낀다고 하고 특히 상하관계에서도 그렇고 같은 동료 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해가 부족하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주관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 폭이 좁아져서 그런 것 아닐까. 내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그 사람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대부분 다툴 때 우리가 옆에서 구경을 해보면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보면. 들어야 접점을 찾는데 서로 듣지를 않고 서로 자기 말만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 텔레비전 토론회 특히 정치 토론에서도 많이 목격하는 것인데 내 얘기만 하기. 각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래서는 결론이 나기가 어렵고 또 토론의 목적인 서로 이해를 넓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것인데 좀 더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노력을 좀 많이 하면 그런 장벽이 서서히 사라지고 전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 고어에 보면 천지는 여하동군,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다. 만물은 여하동체. 우리 개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죠. 그 만물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근원으로 돌아가면 나와 동체, 몸이 같다. 몸뚱아리가. 그건 마치 큰 나무에 잎이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기둥이 다르고 뿌리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한 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한 나무에 각각 열려있는 각자의 나뭇잎이고 각자의 뻗어나간 가지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뭐 이해 못할 것이 없고 벽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벽이 없는 세상, 하나로 일원화된 세상, 이것은 종교에서도 강요하는 것이고 하나된 세상, 하나된 진리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도 많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원리를 갖고 살아나가면 이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는 여하동근, 만물은 여하동체. 제가 사실은 되게 적었어요? 네. 제가 적었어요. 훔쳐간 거네. 왜냐면 이거 사실은 금방 못 외워요, 스님. 제가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잘 적어놨고요. 사실은 제가 이 화두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되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뭐 다른 분들이 볼 땐 저것도 뭔 고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님 아이고 저 뭔 고민이라고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게 너무 무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저를 보기를 내가 맨날 나는 얘가 달고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달고나 이거 설탕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달고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설탕을 녹여서 만들어서 새로운 달고나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저보고 달고나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아니 달고나를 달고나라고 하지 이걸 어떻게 저는 설탕이라 계속 우긴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너야 설탕이라고 부르던지 나는 달고나야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상대방이 이걸 달고나라고 하지 않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계속 달고나라고 바뀐 거야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그냥 저도 이 사람이 말하는 설탕을 인정하기 싫지 않았나. 그냥 달고나나 설탕이나 여하 동근인데 여하 동근인데 바로 써먹었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네. 각자가 다르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입력되는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받았고 그것이 내 안에 뇌에 네. 어쨌든 저장이 입력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입력된 지식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입력된 것이 꼭 옳다고 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뇌에 입력된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것은 강아지가 우는 울음소리나 뭐 그 닭이 우는 소리를 각 나라 사람들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 네.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울음소리는 같은 건데 그건 그들 나라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기를 닭이 우는 소리는 이런 거야. 강아지가 우는 소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표현하는데 아니야. 고양이는 야옹이라 그래야 돼. 강아지는 멍멍이라 그래야 돼.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네.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죠. 이런 기본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어떤 원장님이 아시는 분인데 개인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경험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제는 막 밖이 막 소란스러워서 나가봤더니 오신 손님 중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막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보면 말리지를 못할 만큼 이게 싸움의 발단을 나중에 이렇게 다 가신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아마 마스크를 요즘 말하지 좀 답답하니까 턱 마스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턱 마스크 하고 있다고 이제 뭐라고 항의를 하신 건데 그 항의가 좀 부드럽게 기분 좋게 들렸으면 그걸 교정이 됐을 텐데 그 태도가 너무나 강압적이었는지 이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간섭이야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가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대부분 다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의 본질보다도 네. 그게 과정, 태도.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내용이 아니고 문제는 태도야. 태도. 그중에 가장 좋은 말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겠어요. 근데 그 말의 태도가 천냥을 감해줄 만큼 마음에 들면 그거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해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표현할 때 네. 그것을 좀 부드럽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상대방이 좀 불쾌하지 않게 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젊은이절이니까 남편이 또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정말로 뭐 아주 그 속풀이하는 뭐 콩나물도 끓여놓고 뭐 그 북엇국도 끓여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생각을 내가 결혼하고 이래도 되나? 누구의 지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지나니까 1시간 일찍 들어오고 2시간 일찍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거를 격하게 칭찬해주고 막 하나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 서비스로 맛있는 거 더 해주고 그러니까 무엇을 고칠 때 네네. 결국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변화를 기다려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이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특히 아이를 기른 어머니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유치원 운영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제 청소년 아카데미도 있고 아이들을 보거든요. 어머니들이 어머니 시각에서 또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급한 마음에서 대부분 채근하게 되고 네. 또 지시하게 되는 말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보면 아이들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네. 그럴 때에 좀 어머니들 아이들의 그 심리를 잘 보고 좀 기다려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고 네. 그래서 생각하면서 자기 행위를 교정해 갈 수 있는 좀 답답하고 더디긴 하지만 그게 훨씬 나중에 보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훨씬 좋다는 거죠. 조금 기다려주는 거, 뭐 아이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주변에 혹시라도 담장을 허물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강제로 그 담장을 부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그 담장이 스스로 허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 이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저희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손수 써주신 사연이에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까봐. 우리 우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흥업지구대에 아동지킴이로 근무하는 우금자입니다. 나이는 69세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아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동지킴이를 같이 근무하는 어르신들과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근무하고 재미있었다라고 하세요. 아무쪼록 12월에 근무가 끝나면 내년에도 무사히 건강하게 뵙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인 것 같아요. 1년 잘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내년에 뵙기를 기원한다고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다가 꼭 방송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듣고 올게요.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
차고 눈물로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세라.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쥐시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언약 가져가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세라.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쥐시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언약 가져가시오. 이 언약 가져가시오. 네,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어요. 사연 보내주신 우금자님께는 카페 써니에서 협찬해주신 커피와 쿠키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스님 이 노래 너무 좋지요. 예, 이걸 풀어서 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래의 원 것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공무도하가라 그럽니다. 공을 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 공무 도하, 도하가 내를 건너지 마라. 이것은 삼국시대 때 있었던 가사에서 나오는 것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네. 이때 변방에서 있었던 사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가난하지만 네. 아주 의가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네. 아마 그 남편이 어떤 뭐 애국지사였든지 어쨌든 그런 그 한을 갖고 네. 그 변방에 쫓겨나 살면서 네. 그렇게 이제 한을 풀지 못해서 네. 술을 마시고 뭐 통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강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그것을 발견한 아내가 그를 쫓아가면서 강변을 쫓아가면서 니마 그 강을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는 데에서 그것을 듣고 어떤 음악가가 피리를 그렇게 불어서 네. 그것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추정을 해보면 네.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네. 그 한을 풀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철학적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이별이라는 것은 네. 정말 이렇게 애달고 간절하고 그런데 이 시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절함을 가지고 사는지를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스님 뭐 하나 준비한 거 있으시다고 했는데 좋은 글을 좀 읽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음악 좀 같이 넣어드려도 될까요? 한번 음악 좀 넣어주세요. 10월입니다. 이제 흔히 10월이 되면 뭐 유명한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이런 이용의 맞아요. 노래도 있고 그런데 안 들으면 섭섭해요. 뭔가 이게 봄은 생동의 계절이고 네, 네. 가을은 쇠락의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다 하고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낙엽이 이제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또 뭐 다람쥐나 이런 동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이를 저장을 하고 또 곰은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디 동굴을 찾고 그래서 추수동장이란 천자문에도 나와서 가을이 네. 되면 수확을 하고 겨울이 되면 저장을 한다. 그런 사구로 된 그 천자문 구절에도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쓸쓸함이 있죠 보면. 그래서 가을을 탄다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름엔 잘 지내다 가을 되면 괜히 우울해지고 네, 맞아요. 하늘도 쳐다보고 이런데 이런 가을에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글이 있어서 네.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 네.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음악 좀 깔아드리도록 할게요. 들판엔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산등성 곳곳엔 원색의 단풍이 한껏 멋을 내는 10월입니다. 요만큼 살아보니 저절로 알아진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주고 비우면 그 비운 만큼 반드시 채워진다는 것을,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준 만큼 더 좋은 것이 나를 채운다는 것을,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말이 떠오르고 좋은 글을 자주 쓰면 그만큼 더 좋은 글이 나온다는 것을, 좋은 말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 말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고 더 이상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도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질까봐 말을 아끼고 참으면 점점 벙어리가 되어 간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은 샘물 같아서 퍼내면 퍼낸 만큼 고이게 마련이 나는 것도, 살아보니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정답임을 알게 하는 이 계절,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께 10월을 선물합니다. 제가 그 두 번째 비우고 채워지고, 참 비우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동이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네. 바가지로 이렇게 채워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한번 노래를 한 곡 해보시고 네. 그 물을 다 퍼내고 노래를 한 곡 해보시면 네. 어떤 상태가 더 듣기 좋은 노래가 나오는지 네. 해보면 마음도 뭔가 가득 차 있을 때 나오는 소리와 네. 마음을 다 비워냈을 때 나오는 소리가 더 웅장하고 울림이 있고 네.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저희 그 애청자분께서 한 분 예. 다녀가셨어요. 이계훈 어르신이라고 저희한테 사연도 잘 보내주시고 노래 선곡도 해주시고 애청자시죠. 저희 아주 고마운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그 사연으로 예. 미처 저희는 이제 글로만 된 사연을 듣다가 오늘은 오셔서 육성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30년 전에 늘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사연과 음악 선곡들이 그 30년 전에 먼저 가신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게 보내는 사연이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노래 또한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만가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래를 선곡하고 노래를 들려달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에게 죽은 내 아내에게 보내는 나의 만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이계훈 어르신한테 그 당신이 좋아라는 노래를 제가 조금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스님 그 노래 듣기 전에 우리 이계훈 어르신께 그래도 물론 연세가 좀 높으시지만 그래도 더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지금 듣고 계실 거거든요. 그 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나갔죠. 네네. 10월 9일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반포한 날을 기념해서 제정을 한 것인데 얼마 전 안동 지역에서 네. 300여 년 전에 그 돌아가 나면서 무덤을 이장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지석에서 편지가 하나 같이 묻은 나왔는데 그게 한지에 쓴 거예요. 아, 네. 거기에 제목이 원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요즘 사람들의 연애 편지나 이런 것보다 더 애절한? 훨씬 애틋하고 그리고 훨씬 성숙된 거예요. 그 첫머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도 네.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틋해 하는지 네. 우리만 그러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절에도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 네. 같이 살면서 살아온 기간 동안 네. 그렇게 애틋함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나? 이렇게 남편에게 네. 정말 옆에 앉혀놓고 그냥 우리가 다정히 얘기하듯이 그런 걸 글로 그렇게 적었던 거잖아요. 아까 그 어르신 사연을 들으면 이게 좀 바뀌어진 내용인데 네. 이건 이제 어르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아주 애절하신 거예요, 정말.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촌수가 네. 없다고. 이제 부자는 1촌간이고 뭐 이렇게 2촌, 4촌 이렇게 가는데 간격이 없다는 것은 좀 가장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남남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아들, 딸보다 더 가까이 느끼는 것. 아들, 딸보다도 숨소리를 더 많이 느끼고 네. 그의 피부의 떨림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부부 사이잖아요. 보면. 네. 그의 숨소리만 듣고 그의 눈빛만 보아도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사이가 왜 나빠질까라는 것을 각자 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지금 어르신처럼 옆에 계시지 않는 네.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사시는 것 흔치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고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북에서 피난을 오셔서 부산에서 그 의사를 하셨던 장기려 박사님인가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면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랬다고 하죠. 보면. 근데 어쩌면 옆에 있었으면 또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만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극대화가 되어가지고 아주 원 없이 그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옆에 계실 때 잘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계훈 어르신께 제가 보내드리는 노래예요. 장윤정, 남진이 함께 부른
당신이 좋아 들려드릴게요.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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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비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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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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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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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네, 온마을 데이트는요. 안경백화점에서 안경 교환권, 평창 한우마을 봉화산점에서 사골곰탕, 무실동 법조사거리 한우곱창 전문점 진땡이 곱창 막창에서 식사권, 하늘의 향기 꽃집에서 화분 교환권, 홍루이젠에서 샌드위치, 카페 써니에서 음료 또는 쿠키 교환권, 명륜 이동 유한약국에서 파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교환권, 소방서길 100호 세탁소에서 주 2회 이불 세탁권, 피자에서 피자 교환권을 협찬해 주셨고요. 제가 깜빡 잊어버릴 뻔했어요. 저희 구독자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저희 구독자 중에 저희 한 분을 아주 공정하게 추천했는데 오늘은요. 우혜진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우혜진님 방송 보고 계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페써니에서 상품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제가 형각스님 모시고 아주 마음의 담장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자, 스님.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우선 10월에 이런 좋은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고 기쁘고 이제 한 해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면서 잘한 것 또 아쉬운 것 그리고 누구에겐가 좀 미안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0월이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도 든든히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을 잘 비축하셔서 매일매일이 즐거운
행복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온마을 데이트는요, 칭찬 릴레이 시간이에요. 칭찬 릴레이 주인공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하시고, 다음 주에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저와의 데이트는 어떠셨을까요? 자,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더 달달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마지막 곡으로 이선희의 인연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기는 온마을 라디오 온마을 데이트고요. 저는 여러분의 달달한 그녀 정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 데도